시민 사회에서는요, 네. 이거는 총선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음. 공영방송을 왜 저렇게 MBC를 타깃으로 해서 KBS를 타깃으로 해서 YTN을 타깃으로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TBS를 왜 1순위로 무력화시켰느냐라는 게 이 네 개 방송을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그 대선에서 후보 시절에 네. 가장 비판적으로 후보 검증을 했거나 또는 현 정부의 정책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가장 비판적인 보도를 한 곳이에요. 공통점이. 네. 예, 그러다 보니 YTN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후보 검증 관련 보도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의혹을 낳았던 배우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고 네. 의혹을 쫓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냐. 실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과방 의원들이요, YTN에 항의 방문을 여러 차례 왔습니다. 네. 뭐 사장 나와라, 네. 편파 방송하지 마라. 그거 상당한 압력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뭐 MBC 역시 항의 방문 막 직접 가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이렇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이 비판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친정부, 친정권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을, 방송을 장악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 정치적 이유 아니면 수신료 정책만 네. 하더라도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그렇지 이게 1년 만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네. 이렇게 언론과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든 질문하세요. 뭐 거의 그런 투였다가 네. 이렇게 이제 뉴스는 이제 뭐 언론을 거의 만나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예, 그죠? 그렇죠. 네. 그 출근길 문답이 네. 61일 만에 중단됐어요. 네. 네, 1년은커녕 61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얼마나 그 나는 언론 친화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막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보겠다. 네. 기자분들 뭐 김치찌개 만들어서 초청하겠다. 아, 뭐 맞아요. 얼마나 그런 것도 많은 있었지. 제스처가 네,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수사에 그치지 않고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 소통 관계를 만드는 건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실로 옮긴 것도 네. 국민과 직접 맞아요. 소통하겠다는 네. 게 네. 주요 맞아요. 근거였어요. 그게 큰 이유였죠. 네. 예, 그러면서 언론에도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불편한 질문 몇 개 나오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네. 예, 언론과의 소통이었던 그 출근길 문답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지금 그 대체로 뭘 하겠다는 것도 없이 네. 예, 재개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네. 시간만 흐르고 있고요. 그 직후부터 공영방송을 타겟으로 한 네. 이 탄압 그리고 언론을 향한 소송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요. 소송도 네, 이 소송도 사실 상당한 압력이죠, 사실 소송이라고 사실 하는 게. 기자들하고 언론사에 네. 소송은 아주 직접적인 압박이 되죠. 네. 또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 소송 하나 이게 걸리면 글 쓸 때마다 소송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죠? 심리적 네. 위축도 있지만요. 네. 그 소송을 하면 막 그 소송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고 출석하고 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왔을 때는 또 이게 소송에 졌을 경우 언론사와 기자가 그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한 압박인데 지금 MBC 같은 경우는 그 날리면 바이든 네. 그 진실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채 네. 외교부가 네. 지금 MBC 소송 걸었어요. 네. 대통령 자신이 걸지 않고 네. 물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사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국민과의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기도 한데 네. 기자들이 어쨌든 약간 매개를 해서 소통을 도와주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 또 오히려 언론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고 또 그것이 실제화하는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두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수신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위헌적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아서요. 사실 지금 현재 수신료 제도는 대법 판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이 수신료 관련한 거는 행정부 권한이 아닌 입법부 권한이다라는 판결까지 네.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를 포함을 해서 현업단체에서는 헌재에다가 지금 그 위헌 청구 소송도 냈고요. 그다음에 김효재 지금 이상인 네. 2명의 위원이 네. 방통위원회가 합의제기구고 5명의 위원이 네. 정상적인 진짜? 구조에서 네, 잠깐만 딴 데로 갔다가 네.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민희 위원의 임명은 네. 지금 그 전에 이력에서 네. 이게 방송에도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 아니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네. 지금 현 정부가 음.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요. 네. 그 유권 해석이 지금 몇 달째예요. 유권 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이거를 저 빌미로 그냥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죠? 그 정보산업연합회인가 한 그 연합회 저희 부회장 직함이 있었는데 이력 네. 그게 결격 이해충돌 예, 아니냐. 유관 단체다 이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과 당사자는 네. 이미 법률 해석을 거쳐서 이건 무관하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가 그런 이해충돌 있는 사람을 추천하겠냐. 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법제처에서 바로 살펴봐라. 네. 근데 이게 무슨 어려운 복잡한 그러게요. 유권에서 사건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아닌데 못 지금 내릴 이유가 하나도 몇 없는 달에 건데.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임명을 안 미루고자 하겠다? 하는 의도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천한 이상인 네. 방통위원은 바로 임명을 해서 네. 지금의 방통위원 구조를 여야 네. 구조를 이제 바꾼 거죠. 바꿔놓으려고. 네. 네. 이미 바뀌었죠. 네. 그래서 방통위원장 면직되고 나서는 네. 3명이 남았는데 야당 추천 김현, 네. 그다음에 정부 여당 추천 김효재, 이상인. 그러니까 네. 벌써 3명 중에 2대 1이에요. 네. 근데 5명이 모여서 논해도 모자를 이 중요한 수신료 문제를 3명이 있는 구조에서 네. 위원장도 공석이어서 직무대리를 임인데. 맡고 있는 김효재 네. 직무대리가 주관을 해서 음. 절차와 법도 무시한 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저희는 이거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네. 어,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하려고 했던 말씀 보태서 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언론 단체나 시민 단체들은 어떤 대응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수신료 관련해서는 뭐 저희 KBS에서도 지금 뭐 여러 그 위법과 위헌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이나 고발 등으로 맞서고 있고요. 언론 단체들도 같이 그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송 이런 법률 대응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유효한 기간에 구제받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저희는 계속 이제 이 위법하고 부적절한 그리고 언론 장악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이 실체를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국민들이 근데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언론이 또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기존의 방통위원회가 문제가 많았고 마치 지금의 KBS 공영방송들이 편파 불공정 방송을 하는 것처럼 네. 또 그렇게 또 보수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언론 장악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좀 알려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말 그 부당한 언론 탄압과 장악의 그 실상들을 국민들이 목격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언론이 정권에 장악이 됐을 때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겪었기 때문에 좀 이런 정권이 교체되면서
언론이 장악되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받는 이런 일은 이번에는 좀 막아야겠다. 네. 그래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 국민들의 여론에 저희가 호소할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특히 그 언론 탄압의 기술자 이동관 전 수석의 귀환만은 막아야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언론 노조 등 언론 그 현장에서는 뭐 지명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국에서 네. 동시에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하는 네. 행동을 이제 네. 할 거를 이미 벌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좀 맞서서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임명은 안 된다. 더욱이나 이분은 뭐 여러 결격 사유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처럼 네. 이동관 전 수석 자녀의 학폭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은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일은 반드시 좀 진실 규명이 돼서 네.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중책을 맡으면 안 된다. 네. 예, 이걸 꼭 좀 경고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저 생각보다 방송 관련한 그 의제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특히 핵심으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임명되지 않도록 방통위원장에 그걸 좀 중심적인 의제로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걸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좀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이게 80년대인지 2000년대 초반인지 이게 사실은 좀 모시고 네. 새로운 미디어 지형의 변화. 네. 제가 진행하는 건 사실 그런 쪽이 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미디어 운동의 이 상태 뭐 이런 네. 것들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못 하고 이게 참 옛날 이야기처럼 하게 그렇죠. 됐네요. 이게 네. 저희 지금 보면은요. 요즘에 뉴스가 땡전 뉴스 기억하시죠? 네네네. 1980년. 80년대처럼. 지금 땡전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네. 그다음 포탈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네. 예, 어디 시장 방문했다가 네. 무슨 패션을 했다가 막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80년대로 돌아갔나 70년대 유신 독재로 돌아갔나 할 만큼 네. 이게 언론 분야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네. 이런 태행들이 네.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게 너무나 그러네요. 우려스럽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 정말 이렇게 그 독재 시절로 돌아간다면 민주주의 태행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 되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 이 문제에 우리 시민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게 데자뷰도 아니고 옛날 모습들로 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 이 요즘에 새로운 미디어의 지형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그렇죠.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